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열람실을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열람실 자리 배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우리 학교 열람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조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열람실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자 좌석 배정기에는 자리가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좌석 배정 시스템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본래 도난 방지와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 제도가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자리만 배정받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배정받은 자리에 가보면 누군가 앉아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0동 열람실 앞입니다. 제가 145번을 배정받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연장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클리커 통해서 좌석 배정 안 받고 자리를 이용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예 나가서 그냥 좌석 배정 새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지금 딴 데 잠깐 치웠다가 제가 거기 앉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열람실 측에서는 시설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학생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열람실이 가장 사실은 쾌적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전기선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다든지 전화기를 충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소음이 발생되고 또 자주 이동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 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지체 현상, 우리 학교 열람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식 개선을 통해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열람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조서입니다. 지난 11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등축제. 진주시의 말대로 대성황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차태용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일 걱정과 기대 속에서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된 남강 유등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7만 7천여 개의 유등을 설치하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유료화에 따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관람객이 있는가 하면 축제의 유료화나 진주남강을 아예 볼 수조차 없게 설치한 가림막에 반발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강 유등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진주성 앞입니다. 축제의 유료화와 가림막 설치에 반발해 진주 시민들은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옛날부터 만들어온 축제였고 같이 참여해서 키워온 축제입니다. 근데 유료화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게 됐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림막을 철거를 하고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되기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등이 너무 아름다워서 매우 만족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입장료를 포함한 수익이 32억여 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80%에 달했고 유료 관람객 수 25만 명을 포함해 40만 명이 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통제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평일 무료 초대권을 통한 관람객 분산 효과도 적절해 이번 축제가 종합적으로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은 냉정했습니다. 유료화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수익의 성과도 경제 유발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등 차가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이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오히려 분열시켰잖아요. 분열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들고 축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서 제발 다음 축제 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유료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진주남강 유등축제. 진주시가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차태영입니다. 우리 학교 후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짧은 신호에 아찔함을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안전사각지대 후문 횡단보도. 박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가 한창인 6시경. 후문 신호등 앞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대기하던 학생들은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처 보도에 올라오기도 전에 신호가 바뀝니다. 제가 이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하는데 뭔가 신호가 너무 짧아서 좀 다 못 건넌 적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m당 1초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후문 횡단보도에는 32초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후문의 신호 시간은 25초로 적정 시간보다 7초 이상 짧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기준보다 완화된 0.8m를 1초로 계산하므로, 즉 필요한 시간은 38초입니다. 이곳이 후문의 횡단보도입니다. 대부분 신호를 대기한 후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신호 시간이 짧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후문을 이용하는 보행자 수는 많지만 신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은 보행에 불편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분이 짧다고 느껴졌으면 시간이 짧게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m당 1초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매뉴얼 시간보다 짧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개선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밖에도 신호대기를 받는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도로 건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출발 신호를 받지 않았지만 앞서 출발하는 차량 또한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후문거리. 앞으로는 이용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GNU 뉴스 박가영입니다.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더 깊은 공부를 위해 가는 대학원. 우리 학교 대학원에는 많은 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소 특별한 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연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학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등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이 있습니다. 두 과정은 학생들에게 조금 생소할 텐데요. 우선 학연산 협동과정은 외부의 연구원이나 연구소 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과 간 협동과정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여러 학과가 모여서 융복합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한 학과에서만 다룰 수 없는 심층적이고 새로운 학문을 주로 연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네, 약 20년 전부터 대학가의 학과 간 협동과정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구해야 하는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학문 간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학교도 그 흐름에 발맞춰 1996년 신경생물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총 6개의 학과가 됐고 현재는 기계융합공학과, 문화융복합학과 등 총 1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과 간 협동과정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3개의 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재적생 수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적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10명 남짓한 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융합의과학과, 문화융복합공학과 등 일부 학과는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학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 적어 보이지만 대학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수가 아닙니다. 또한 2013년 만들어진 문화콘텐츠학과는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학부생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학과 간 협동 과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나 안내도 필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 대학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6개 학과만 담당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학과만 담당하는 과 사무실이나 연구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과 중에서 한 학과가 담당해 협동과정의 업무까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학과의 사무실의 업무가 2배로 늘어나겠군요. 네, 문화콘텐츠학과의 경우 재학하는 대학원생의 수가 많아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1명 배정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측은 수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학과 간 협동 가족이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에 맞는 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연아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10월 19일 국제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움에서 제67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교기념식에서 개척 명예장은 이섭 씨와 조동열 씨가 받았습니다. 경상대학교 총동문회는 10월 17일 하루 동안 경상대 가자캠퍼스 대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개교 67주년 기념 개척 동문 가족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10월 7일 가자캠퍼스 야외 공연장에서 개교 67주년을 기념하고 경상대 학생들의 전통문화유산 계승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 쇠머리 대기 특별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대는 10월 13일 국제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움에서 GNU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참여 주요 인사와 장학생 200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10월 13일 제1교포 기업가로서 민족을 초월한 인류애로 양국가의 지역사회 발전과 민간 교류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최복순 수회관 회장에게 개척 명예장을 수여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에선 교가를 접해본 적이 드물었을 텐데요. 이번 캠퍼스 영상에선 우리 학교 교가를 담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GNU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